자, 그러면 우리요. 공호 무리식과 무리함수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리식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부터 공부를 다시 하고요. 확장시켜서 고등학교 개념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자. 자,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우선 뜻 얘기해 볼까? A의 제곱근, 중학교 때 배웠죠? A의 제곱근의 뜻은 뭔데? 뭘 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A의 제곱근 구하라면 너희들 막바로 어떻게 구해? A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죠. 자, 그런데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니까 우리 X의 제곱은 A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무슨 값이다? X 값이 바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무리식에서 여러분이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A가 0 이상인 수가 나왔을 때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A의 제곱근은 위에서 본 것처럼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제곱근 A는 뭘까? 루트 A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근은요, 루트의 한국말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곱근 A 하면 그냥 루트 A랑 똑같은 거야. 요거 두 개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늦게 온 학생들 필기 미친듯이 빨리 좀 해주자. 너희들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야, 우리 딱 수업 그래도 5분 전에는 와서 좀 앉아있는 이런 바람직한 수업 환경을 좀 만들도록 하자. 또 연필 없지? 성규야. 자, 볼펜 검정색 괜찮아요? 색깔 볼펜 빌리는 게 낫나? 선생님, 성규 색깔 볼펜 여러 색 볼펜 하나만 갖다 주세요. 괜찮아? 그래도 색깔 볼펜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자,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썼나? 성규야? 예, 빨리 쓰자. 네. 자, 여기까지가 무리식을 들어가기 전에 무리수에 대해서 배우는 중학교 과정이에요. 자, 필기됨 얘기해주세요. 성규군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고등학교 수준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A의 제곱근을 배웠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땡땡땡, A의 n제곱근 이런 것들을 다루게 돼요. 되게 쉽습니다. A의 제곱근의 뜻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랬지. 그럼 너희들 딱 보니 A의 세제곱근은 뭐겠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A의 네제곱근의 뜻은 뭐다? 네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루트 16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루트는 항상 그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야지만 탈출하지. 그래서 제곱수로 바꿔줘서 얘 뭐로 바뀝니까? 루트 4의 제곱으로 바뀌어야지만 얘 지워져서 4 이렇게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럼 우리 얘기해볼까? 세제곱근을 탈출하려면 세제곱근 안에는 어떤 수의 몇 제곱이 필요하다? 세제곱이 필요해요. 뭐로 해석할 거야? 2의 세제곱으로 해석하셔야겠죠? 그럼 얘랑 지워져서 얘는 뭐로 탈출한다? 2로 탈출해요. 자, 얘는요, 주의할 거. 얘 뭐라고 읽어? 요거 3 루트 8이라고 읽으면 미친 거야. 3 루트 8은 이런 수예요. 얘는 뭐라고 읽는 거다? 세제곱근 8이라고 읽는 수야. 즉, 3 루트 8과 세제곱근 8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원래 너희들 봐. 루트라는 녀석을 보면 여기 좀 이렇게 삐죽 생겼다? 요거 무슨 숫자 같아? 2자 같지 않니? 사실 루트는 여기에 2자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략이 되지 못하는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3 루트, 4 루트, 5 루트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야. 알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n제곱근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루트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얘는 4제곱근 16이에요. 16을 뭐로 해석하면 참 좋겠다? 2의 4제곱 쭉쭉 지어져서 뭐만 나온다? 2만 나온다.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에요. 뭐라고 해석할 거야? 요 안에, 세제곱근 안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2에 세제곱이 있다지? 그래서 얘는 뭐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고요. 맞춰보세요. 다 되셨습니까? 예. 전부 이렇게 잘 풀어내셨으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좀 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보면요. 홀수 제곱근과 짝수 제곱근이 있어요. 자, 짝수 제곱근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제곱근 동그라미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얘도 짝수 제곱근이죠. 얘도 짝수 제곱근이죠. 자, 짝수 제곱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요. 마이너스 16 이런 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실수는 없거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야? 무리수, 무리식, 무리함수 파트야. 무리수는 실수 범위에서 논하는 거니까 여기에선 허수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짝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나오는구나요. 하지만 홀수 제곱근엔 세제곱, 다섯제곱, 일곱제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홀수 제곱근은요. 양수도 나올 수 있지만 음수도 나올 수 있다야. 맞습니까? 홀수 제곱근에선 양수, 음수 다 가능하죠? 왜? 세제곱을 했을 땐 양수를 세제곱하면 세제곱이 되고 음수를 세제곱하면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좀 넘겨서 2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이중근호의 변형 이거 선생님이 너희들 가르쳤었는데 기억나냐? 예. 자, 되는 사람들은 1번부터 8번까지 예, 요 페이지는 그대로 가르쳤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쫙 이중근호 변형 시켜보시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사람은 그냥 하십시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찬찬히 듣는다. 수업은 진행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그냥 푸셔도 상관없어요. 수업 안 듣고. 자, 이중근호의 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근호란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있는 요런 형태식이에요. 루트 속에 또 루트. 와, 근호가 이중으로 걸쳐있는 이중근호야. 이때 이중근호는 우리는 루트가 좋아, 이중근호가 좋아? 루트가 좋지. 얘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얘보단 나아. 그래서 이중근호를 이렇게 루트로 바꿔주는 일반적인 루트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이중근호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근호의 변형은 아무 꼴에서나 막 되는 게 아니라요. 딱 두 종류. 요렇게 생긴 꼴 아니면 요렇게 생긴 꼴 딱 두 종류에서만 가능하다예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을 먼저 깔고 갈게요. A가 B보다 크고 둘 다 양수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루트. 요 안에 있는 A를요. 루트 A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A가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에요. B도 양수니까 루트 B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루트 AB는 루트 A, 루트 B로 해석할 수 있지. 왜? A, B 모두 양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요 루트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원래 요 녀석은 나오면 뭘로 나와요? 얘를 원래 밖으로 빼면 2차. 무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루트 A의 제곱은 뭘로 나온다? 루트 A의 제곱은 뭘로 나온다?
절대값 A로 나온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수학에선 독특한 애가 중요한 건데 봐. 얘의 제곱 있고요. 세제곱근 A의 세제곱 있고요. 세제곱근 A 전체 세제곱이 있으면 얘는 뭐로 나오냐면 A로 나와요. 얘도 뭐로 나오냐면 A로 나와요. 얘도 뭐로 나오냐면 A로 나와요. 누구만 독특해? 얘만 독특하지. 그런데 절대값이라는 주제는 고등수학에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주제 중에 하나거든. 절대값 문제를 내고 싶어. 근데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얘는 뭐야?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인데 A, B 모두 양수니까 절대값 탈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양수니까 요렇게 쓸 수 있어 라는 게 바로 이중근호 변형의 원리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에 작업을 하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원래 얘도 절대값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인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저 맨 위에 전제 조건을 깔아놨기 때문에 얘도 절대값 탈출해서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근호의 변형의 핵심은 이런 중간 작업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얘를 보고 맞바로 이렇게 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이중근호 변형의 핵심이에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바로 갈 수 있습니까? 자, 실제 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에서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합자리예요. 이 자리가 두 수의 무슨 자리예요? 곱자리예요. 판단합니다. 곱해서면 6, 더해서면 5가 되는 두 수를 찾기는 찾는데 마이너스 부호까지 의식을 해서 항상 큰 수부터 먼저 불러주고 큰 수부터 먼저 쓰면서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자, 얘기해보자.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 큰 수부터 부르면 3, 2.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루트 3? 어머, 중간에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안해. 여기다. 예.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써줍니다. 자, 또 하나 풀어봅니다.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러니까 루트 4 빼기 루트 3 하면 되는데 루트 4 빼기 루트 3 하면 되는데 4는 루트 밖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예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합니다. 또 루트 앞에 항상 우리 무슨 숫자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2라는 숫자가 나와야지만 이중근호의 변형을 풀 수 있어. 2 이 숫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항상 무슨 수? 큰 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인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해봅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쫙 해보고 중간에 막히면 슬픈 거야. 우리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다 풀고 맞춰보세요. 선생님은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수업을 영상 강의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수업을 할 테니까 풀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너무 높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뭐다? 3과 2다. 그래서 루트 3, 5 중간에 플러스 남아있네요. 루트 2라고 쓰시면 돼요.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뭐다? 4, 3, 10이니까 4하고 3이네요. 루트 4, 루트 3 써주고 중간 마이너스 9 써주는데 루트 4는 탈출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줍니다. 더해서 10, 곱해서 21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뭐다? 7, 3. 그래서 루트 7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써줍니다. 자, 요 녀석을요, 이중근호의 변형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 2가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오고 있어. 곤란하죠? 그래서 필요 없는 2만큼 루트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7 플러스 2 루트 2 들어가면 4로 들어가죠? 4, 3, 12 되겠습니다. 자,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12. 그래서 루트 4 플러스 루트 3이므로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정리합니다. 얘 이중근호 변형시키려고 했는데 오씨 루트 앞에 또 루트 앞에 2가 없네? 24에서 뽑아내야겠다요. 자, 24에서 밖으로 2를 뽑아내기 위해선 4가 밖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식은 루트 5-2 루트 4, 6에 24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더해서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러므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줍니다. 어이 3은 필요 없으니까 집어넣고 12에서 필요한 2를 밖으로 뽑아내면 되겠네요. 루트 12 플러스 2 루트 3 들어가면 9, 9, 3, 2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더해서 12 곱해서 27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9와 3. 그래서 얘는 루트 9 플러스 루트 3, 즉 3 플러스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막혔던 부분이 7번, 8번이었어. 기억나십니까? 6번까지 잘하다가 여기에서 막혔었지. 왜? 15에서 2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결국 루트 2분의 루트 8-2 루트 15가 될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볼까? 더해서 8 곱해서 1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5, 3.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분모와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 되겠죠. 자, 필요 없는 3 집어넣고 2 나올 수 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2분의 7이 14 마이너스 2 루트 3 들어가면 9, 5, 45 되겠네요. 더해서 14 곱해서 4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9, 5. 그래서 우리는 루트 2분의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5, 즉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분모에 유리화해 주니까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두 번 배우니 엄청 쉽죠? 됐나요? 예, 지우고 그러면 아래 있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중근호의 변형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삼중근호의 변형은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거야?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얘 안에서부터 푸는 겁니다. 요만큼만 보면 이중근호잖아. 얘 풀고 나면 이제 이중근호가 정리돼서 요 안에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또다시 이중근호로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삼중근호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중근호의 변형을 이용해서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 무리수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엄청 더럽고 지저분한 소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리수의 소수 부분의 특징은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야. 무한히 어떤 수가 지속되는데 뭘로 나올지 모르는 아주 지저분한 상태야. 그래서 무리수 문제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야, 소수 구해볼래? 이런 문제를 내. 그 더러운 소수를 구해보래요. 자, 이때 소수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정수 구하기예요. 선생님, 더러운 소수를 구하라는데 정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의 전체 값은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소수 부분이 엄청 더러워, 어떤 무리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무리수에 있어서 우리는 정수 부분을 구할 수 있지. 그러므로 더러운 소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출제자가 나에게 던져준 전체 값에서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깔끔한 정수 부분만 빼버리면 지저분한 소수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사실은 소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와 일치한다? 정수를 구하라는 문제와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밑에 적도록 하자. 구하기 어려운 소수는 구하기 쉬운 누구? 정수만 구해내면 구할 수 있다. 즉, 소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도 사실 어느 부분을 구하는 것이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실제로 정수만 잘 구하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 루트의 정수 부분 구해 볼 거예요. 자, 정수 부분을 구하는 핵심은 뭡니까? 제곱수를 기준으로 구하는 거지. 루트 1은 1이야. 제곱수인 4는 몇으로 나옵니까? 2로 나와요. 자, 루트 9는 몇으로 나옵니까? 3. 루트 16은 몇으로 나오니까 4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뭐야? 1과 2 사이에 있겠네? 2와 3 사이에 있겠네? 3과 4 사이에 있겠네 정도는 알지만 뒤에 어떤 애들이 오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이럴 때 너무 골치 아프면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1.5 정도 되겠지?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 왜? 정수는 어차피 1이니까. 정수만 구하면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 2.5.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3.5.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4.5.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정수 부분만 정확히 구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수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루트 3 우리 대략 어느 정도로 잡아내랬어? 1.5로 잡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7에서 1.5 빼면 몇인데? 5.5지. 정수 부분이 몇입니까? 5구나 라고 잡았어요. 그럼 소수 부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하나 더 해줘야겠다. 하나. 그래, 미안해. 얘들아, 하나 더 해줘야 돼. 2번 문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루트 3을 1.5라고 해서 1.5 곱하기 2 해버리고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모두 다 모르는 루트는 전부 루트 안에 다 집어넣어야 돼. 앞에 정수 부분이 있으면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2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몇 됩니까? 루트 12가 돼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이 몇 점 몇인지 파악할 수 있지. 얘 몇 점 몇이에요? 3.5 정도 되겠네요. 즉 전체 값은 6.5 정도 되니까 정수 부분 6, 소수 부분은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과 같으므로 2 루트 3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릴 땐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탈출해 있는 애가 있으면 아니 됩니다. 푸세요. 선생님은 칠판에 풀어놓을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마저 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규군, 요 마지막 문제는 빼기예요. 더하기 아니고 빼기야. 잘 봐야 돼. 6 빼기 3.5 했어. 6에서 3.5 빼면 몇이야? 2.5.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거야. 더하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 배워보도록 하자. 자,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요, 루트 2분의 1이 있으면요, 야, 분모의 유리화 해야 돼. 2분의 루트 2로 바꿔야 돼. 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세요. 그러면 너희도 이제 질문해야지. 왜 바꿔야 되는데요, 선생님? 질문을 해야겠죠. 왜 바꿔야 된다? 계산. 아, 계산기?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산기라고 말했어?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는요, 계산 불능을요, 계산 가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사실은 무슨 개념과 일치해요? 1 나누기 루트 2와 일치해요. 그럼 나눠볼까? 1을 루트 2로 나눕니다. 1.414 이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이것만 쓰다 끝나겠네? 단 한 줄도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요. 계산 불능이에요. 하지만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순간 얘는 루트 2 나누기 2가 돼요. 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1.414 앵앵앵 가는데 2니까 0.707 앵앵앵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래서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생각이 그래요. 옛날 그 계산기에는 이거 넣으면은 되게 늦게 답이 나오고 오차가 있는 엉터리 답이 나오는데 얘를 넣으면은 이제 답이 딱 하는 순간 아주 정확하게 한 뭐 소수 막 18자리, 30자리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 내 생각엔 그래. 너희들이 대학교에 갈 때는 공학용 계산기도 그냥 루트 2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알아서 얘 분모의 유리화를 안 했네? 내가 해줘야지? 이러고 해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치? 지금 세상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내용이 있었고 우리요 실제로 분모의 유리화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분모의 유리화 공식 되게 많이 달아놨죠? 자, 여기에는 중학교 때 배운 유리화 공식도 있고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고등학교 영역의 유리화 공식도 있습니다. 자, 중학교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1번부터 7번 사이에서 중학교 때 배운 유리화 공식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자. 자, 요 녀석 같은 경우 이 세 개는요 적어도 중간 과정 없이 막바로 답이 나올 정도는 연습을 해둬야 돼. 중학교를 꺾었으면. 그럼 뭐예요? 눈으로 보면서 루트 A 분모 문자에 곱해줘야 되니까 A분의 B 루트 A가 돼야겠구나 라고 한 큐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자, 얘는 분모 문자에 몇 곱해야 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 적어줘야 되죠? 그거 곱하면 얘는 뭐가 되는데? A 마이너스 B분의 C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이렇게 한 큐에 써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분모 문자에 몇 곱해야 됩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A 마이너스 B분의 C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정도는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서 척척척 나올 수 있어야 한다예요. 자, 됐나?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4번부터 7번까지 풀어볼 거예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 4번부터 7번까지 공식은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한 번씩 상위 학년에서도 툭툭툭 나와. 그런데 가르쳐보면 애들이 1, 2, 3만 잘하고 고등학생들도요 4번, 7번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들이 뭔가 상위권으로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 정도 얘는 기본 개념이거든. 알겠습니까? 기본이 아닌 건 좀 못해도 상관없지만 기본 개념 정도는 탄탄하게 좀 훈련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과 7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선생님이요, 선수 과정에서 배웠던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고라고 네모 박스가 나와 있죠.
자, 네모 박스에 보니 뭐가 나와 있어요? x-y,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곱셈 공식에 의하면 얘 뭐로 계산됩니까? 요거 아는 사람. 나 이 공식 알아요.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확인사라고 할게요. x-y의 x의 5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y 플러스 x의 세제곱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xy의 4제곱 플러스 y의 5제곱은 뭐로 계산